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럭 어초낚시 관련해가지고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요즘 이제 문어 낚시가 이제 거의 시즌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우럭 낚시하고 뭐 생미끼, 외수질 낚시를 이제 문어 시즌이 끝나가면서 나가는 이제 배들도 좀 출조하는 배들도 많아졌습니다. 뭐 쭈꾸미도 이제 거의 시즌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해권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가는 낚시로 이제 우럭 그리고 광어 이제 생미끼 외수질 낚시 뭐 요렇게 지금 거의 시즌 마무리 하면서 정리가 지금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간 거를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문어 낚시나 쭈꾸미 낚시 두 종류 낚시가 원체 이제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성황리에 계속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이제 두 종류 낚시를 나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럭이나 광어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류들 위주로는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체수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봐도 뭐 조항도 되게 좋고 우럭 낚시 같은 경우는 조항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서해권 마지막 시즌 정리할 때는 이제 우럭 낚시 나가서 이제 늘 뭐 시즌 마무리를 했었었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 이제 우럭 낚시도 한번 나갈 것 같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문어 낚시도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시기적으로 그리고 제 스케줄이 조금 안 돼가지고 우선은 뭐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어 낚시를 한 번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나가게 되면 아마 다음 낚시로는 서해권에서는 이제 우럭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럭 낚시를 나가게 되면 이제 어초 낚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초 낚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내용하고 뭐 준비물, 장비들이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아무래도 좀 경험이 다들 많으신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안 그러면 좀 경험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뭐 채비부터 시작해서 장비, 뭐 어초 낚시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쭉 볼까 합니다. 먼저 장비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지금 앞에 준비해 놓은 장비는 이제 중내망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라이트 지깅대 하고 베이트리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초 낚시, 이제 우럭 낚시 같은 경우는 먼바다 낚시를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어초도 있고, 먼바다에도 어초도 있고, 뭐 침선도 있고요. 그래서 먼바다에서 나가서 하는 낚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트 지깅대 말고 이제 추구화가 이제 뭐 100호, 뭐 120호 정도 되는 훨씬 더 이제 우럭 전용대들이 있습니다. 우럭 전용대에 이제 수심이 보통 뭐 좀 깊게 60m 뭐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동릴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서해권에서 이제 좀 중내망권 어초 낚시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우선 거기에 맞는 지금 장비를 꺼내놨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NS 퓨리어스 B69EM 지금 라이트 지깅 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도요 올터레인 2 5.6대1 기어비를 가진 베이트 릴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 지깅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좋은데, 보통 뭐 제가 좀 자주 나가는 곳 기준으로 격포에서 가는 뭐 왕등도권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추가 한 40호 정도, 뽕돌 한 40호에서 50호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지깅 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정도 추부하는 이제 견딜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뭐 참돔 로드, 이제 너무
이제 연질인 라이트 지깅대에서도 조금 더 연질이 많이 좀 특화되어 있는 참돔 로드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운샷 사용하셨던 거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운샷 하시던 거든지 안 그러면 이 로드 같은 경우도 라이트 지깅대기는 하지만 민어농어 외수질 할 때 외수질 전용 로드로 나온 건데 이 로드로도 저는 충분히 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라이트 지깅대 범용 라이트 지깅대면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추부하가 한 40호에서 50호 정도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어초 낚시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읽고 어초를 좀 읽어야 되는 낚시여서 연질보다는 경질로 갈수록 좀 바닥을 읽고 어초를 읽는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뭐 라이트 지깅대 중에 연질대가 있고 경질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경질대를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어초를 읽고 바닥을 읽는데 수월하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릴 같은 경우는 뭐 기어비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뭐 하이 기어비나 안 그러면 뭐 저속 기어비나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합사 같은 경우는 2호 내지는 한 3호 합사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2호나 3호 합사를 쓰시는 게 이제 채비가 아무래도 이제 바닥, 어초, 바닥을 이제 가깝게 붙여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늘이 걸려서 이제 뜯어내야 되는 경우 합사가 너무 얇으면 이제 라인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라인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채비가 상대적으로 라인보다는 싸니까 채비가 좀 떨어질 수 있게 2호나 3호 정도 합사를 좀 준비해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손실도 좀 줄일 수 있고 낚시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장비를 좀 준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면 충분히 네, 중내만권에서는 어초 우럭 낚시를 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채비 관련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제가 지금 앞에 펼쳐놓은 거는 편대채비, 우럭 편대채비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채비인데요. 기성채비 같은 경우는 뭐 개당 싸게 구매하시면 뭐 500원, 600원짜리도 있고요. 뭐 한 7, 800원 정도, 7, 800원 정도면은 우럭채비, 편대채비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통 편대채비 같은 경우는 한번 낚시 가시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챙겨 가시면 종일 낚시 하시는데 크게 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10개에서 15개 사이 정도를 챙겨 가고요. 보통 이제 어초 낚시를 하면 이제 바늘 이제 밑에 아래쪽에 이제 봉돌을 연결해서 봉돌이 걸려가지고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바늘 있는 부분 이렇게 바늘 있는 부분이 걸려가지고 채비가 끊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걸리는 경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맨도레 부분 앞쪽에서 이제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줄을 준비를 해 가시면 이제 여기 부분만 바로 다시 새로 매듭을 하면 채비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줄을 준비해 가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편대채비보다는 바늘줄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좀 비용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좀 단차를 두고 2단 채비로 되어 있고요. 바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2호, 24호, 뭐 그렇게 20호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바늘이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사용을 하고요. 목줄로 이제 바늘줄 같은 경우는 뭐 22호 그렇게 사가지고 가져가시면 쓰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바늘줄 같은 경우는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보통 10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묶음 정도 사가시면 뭐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성채비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편대채비 말고, 편대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2단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바로 이제 가지줄, 이제 기둥줄에서 바로 가지줄로 나오게 되는 이런 2단 채비 타입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와이어하고 나와 있는 데하고 이제 목줄 있는 데를 보면 대충 보면 한 40cm, 30cm에서 40cm 사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얼추 보면 한 50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줄이 바로 내려오는 경우들은 보통 외수질 할 때 한 90cm 정도 목줄을 길게 주고 사용을 하는데, 우럭채비도 보통 한 80에서 한 90cm 정도 그냥 목줄을 좀 길게 여유 있게 줘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뭐 조류의 흐름에 이제 맞춰서 이제 바늘이 맞춰서 떠서 채비가 이제 뜰 거기 때문에 한 8, 90cm 정도 길게 목줄을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너무 짧게 주는 게 오히려 이제 탐색범위나 이제 그런 이제 바늘이 걸릴 확률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바닥을 느끼는 거는 이제 뽕돌이 바닥에 닿았을 때 느끼는데, 아무래도 목줄이 너무 가깝게 돼 있으면 뽕돌이 닿자마자 바늘이 바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길게 여유를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두 가지 타입을 좀 보여드렸고요. 미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징어를 이제 생 오징어를 썰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몸통 부분 썰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꾸라지, 생 미꾸라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갯지렁이도 제일 많이 좀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우럭 낚시 나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이제 좀 질기기도 하고, 질기기 때문에 우럭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징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거기다가 이제 뭐 색상, 식용색소 이용해가지고 색상도 뭐 빨간색, 뭐 녹색, 파랑색 뭐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웜을 달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웜도 조항이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웜도 생각 밖으로 잘 물어줘서 웜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미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시중에서 집에서 준비를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징어가 제일 편하게 좀 준비하실 수 있고, 보통 이제 뭐 미꾸라지나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시는 선사에서 또 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이제 뭐 선사에 가서 구하셔도 되고요. 오징어도 물론 선사 가서 파는데 뭐 집에서 준비를 좀 해가시겠다라고 하면 오징어가 조금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초 낚시 같은 경우는 배에서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경우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자리가 좋으냐라고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어초 낚시를 하게 되면 어초의 배를 바로 위에다가, 어초 위에다가 바로 배를 딱 세워놓는 게 아니고, 어초 위를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어초 주변을, 어초 위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이 될 수도 있죠.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조류에 흘려가지고 배가 흘러가게끔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초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위치, 왜냐면 어초가 있어도 여기에 고기가 2마리가 들었을지, 안 그러면 10마리가 들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가 적게 들었으면 처음에 포인트에 맨 처음 들어가는 채비에 물고기가 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처음에 있던 채비에 고기가 물어서 올라오게 되면, 만약 2마리만 들었다. 근데 앞에 분이 2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뒤에 분들은 아무도 입질을 못 받겠죠. 네, 그래서 기회적으로 보면 잡을 기회는 이제 배가 들어가는, 어초에 진입하는 이제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선장님이 배를 뭐 뒤로 놓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앞쪽, 선수 쪽 아니면 선 밑쪽이 아무래도 처음에 포인트에 진입을 한다라 그러면 많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대신 안 좋은 점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런 선수나 선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어초를 바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초를 탈 때 바닥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초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채비가 걸리고 나면 뜯기겠죠, 다. 채비가 이제 뜯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이 이제 가운데 쪽으로 순서가 볼 텐데, 순번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무래도 어초에 먼저 진입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선수나 선미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초반에 기회는 많겠지만 어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이제 옆에 걸린 걸 보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이제 어초에 고기가 적게 들고 앞에 분이 잡으면 뒤로 올수록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선수나 선미 쪽을 많이 좋아하세요. 이제 경험이 많고 바닥을 이제 어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능숙하게 피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선수나 선미 쪽에 위치해서 계시면 이제 아무래도 조항이 좀 좋으신 편이죠. 잘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초 낚시가 좀 자신이 없다. 안 그러면 뭐 해본 지 얼마 안 됐다. 안 그러면 바닥에 나는 피할 자신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가운데짜리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초보분들한테는. 왜냐면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어초 낚시는 기본적으로 컨닝하는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컨닝이 되게 필요한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선수에서 먼저 들어가가지고 바닥에 걸렸어요. 바닥에 걸리면 뭔가 바닥이 높겠구나 하면 내 채비를 먼저 들어서 조금 피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눈치껏 하다 보면 앞에 분들이 채비가 걸리고 나면 먼저 들어가지고 피할 수도 있고, 피하면서 입질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닝이 되게 저는 중요한 낚시 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어초 낚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은 뭐 어초 낚시는 이렇습니다. 어초 낚시에서 자리가 좋은 부분들은 있다. 입질을 처음에 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뭐 가보시면 조항이 좋지 않을까, 예, 전 내심 생각을 해봅니다.